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른 반갑습니다. 말 고운 말 김한정입니다. 바른 말 고운 말 김한정. 이게 입에 딱딱 달라붙네요. 네, 지금 예결위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예결- 예결위장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예결위장에 잠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질의 순서가 또 오시기도 예,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예결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차분하고요. 오늘 어, 뭐 여야를 떠나서 네. 4차 추경의 절박성 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합의는 있습니다. 어, 22일 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마조마하신 것 같아요. 네. 여야가 본회의 열기는 합의했지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제일 큰 게 통신비 2만 원 문제, 뭐 전국민 백신 문제, 네. 이 얘기를 야당에서 또 했었고 예. 이게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본격 합의는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야당은 이 통신비를 문제 삼고 있고 음. 대신에 통신비 말고 전 국민 백신 공급하자. 네. 얼핏 들으면은 뭐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걸 곰곰이 따져 보면은 전 국민 백신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3천만 명 접종분은 확보를 해놨는데요. 네. 추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백신은 시간이 걸려서 12월 말까지 접종을 안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물리적으로 우선 불가능합니다. 음.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안 맞죠. 그리고 네. 왜 그럼 3천만 명분만 했냐? 다 하지. 지금 충분합니다. 충분한 건가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예방의학적으로 네. 국민 60%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 큰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고요. 선진국들도 50% 이상 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0%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예, 충분하다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죠. 백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맞으면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안정될 수 그렇죠. 있지만 네네. 우리 국가 방역 관리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타미플루라는 좋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방역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거나 또 맞지 않아서 독감에 걸릴 경우는 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예방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전 국민 백신은 실현되기 어려운 건데 통합당 그 국민의힘에서는 맨 처음에 전 국민 백신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또 혼선을 느끼고 네. 더 두려움, 뭐 우려 이런 게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 야당 입장에서는요 또 제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말을 좀 들어야죠. 국회의원들이 돌팔이 여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예.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통신비 2만 원은 어떻습니까? 뭐 열린민주당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거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는 의무 지출, 뭐 필수 지출을 거의 하고 다 있지 이제 않습니까? 쓰고 계시죠. 예,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8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선별 또 직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지급해서 거대 통신사들 배불리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이걸로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원래 이제 들어오던 돈이니까 네네네. 그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통신비 2만 원 이게 뭐 경제적 효과도 없고 굳이 이 통신비가 정액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깎아준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고충도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네. 대상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자는 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선별 과정이나 또 지원 과정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온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지금 방역을 같이 하고 있고 네. 또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우리 합심해서 지금 건너가는데
또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네. 또 이게 뭐 원칙에 맞지 않지 않냐 또 뭐 선심 아니냐 그런 면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민주당의 주장, 의원님 말씀하신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음 주 화요일에 네. 4차 추경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취재 과정에서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안 보이거든요.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주말에 네. 야당도 지금 전국민 백신은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서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보다 좋은 또 건설적인 대안들을 가져오면은 네.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무조건 2만 원 통신비 된다. 지원은 안 된다. 자기들 주장 받으라 하는 방식은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나 좋은 정책을 가져오면 그럼요. 논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열려 있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 이름이 힘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일까 봐서.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더 20대 국회보다 더 세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까봐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요. 추경은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이슈는 어떻게 보면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어제로 마무리가 됐지만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 이른바 아들 의혹 관련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의원님 현장에 계셨을 텐데요. 대정부 질문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이 나흘 동안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요. 네. 역시 국민의힘당 대단하다. 대단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촘촘히 빠짐없이 추미애 조직으로 일관했습니다. 추미애 조직으로 일관했다. 예. 지금 사실 뭐 흠결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는 건 맞죠. 야당 근데 의원으로서 국정에는 근데 경중 완급이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네. 지금 급한 거 천천히 해도 되는 아하. 거.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급한 건 뭡니까? 추석 방역 대책. 그리고 또 주거 확산을 막는 그렇죠. 코로나19 국난 극복이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빨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고 완화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사실 모든 걸 집중해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참 아쉬워요. 야당이 득점할 찬스를 이번에 놓쳐버렸다. 오히려 방역이면 경제면 오로지 2차 추미애 청문회, 시종일관 의혹 부풀리기, 재탕 삼탕 무조건 지르기.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당이 이미 이제 국민의 짐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저 여론의 댓글도 제가 봤어요. 저는 국민의힘당이 조금 이번에 좀 추미애 공격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오히려 민주당이 반등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추미애 이 법무장관 관련 전국에서 그걸 봤을 때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평가를 하겠죠. 이런 전국에 대해서. 집단 심리가 있고요. 또 집단 논리가 있어서 국민의힘당이 김종인 체제에서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야당이 잘 돼야 국회가 잘 되고 또 국정도 안정됩니다. 야당이 잘하는 길이 과연 이런 길인가 하는 걸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워낙 요즘 이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살기등등한 걸 보니까 조금 이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애정어린 바른말 고운말하는 저 같은 사람의 충고를 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불행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건 대안 제시하고
또 정책적으로든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해서든 야당이 조금 더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내면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럼요.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었구나. 야당은 그렇게 해서 득점하는 겁니다. 그게 득점 그래가지고 포인트인데. 저 사람들도 옳은 말 하는구나. 네. 그 신뢰가 쌓여야 정치 아. 근본은 신뢰 아닙니까? 예, 수권 그럼 정당으로서의 민주당도 신뢰. 마찬가지죠. 아하. 점점 더 정책도 세련화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한만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방역 대책이나 또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 국민들께서 아이고 내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 아픈데 가려운데 또 네. 답답한 것을 정치가 알고 있구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소통 네. 그런 노력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도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쟁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 얘기만 계속 들어가지고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거는 그냥 국방부 설명도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의원들만 바꿔서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 국민의힘이 바른말 고운말 김원정 의원의 말씀 좀 들으면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 문제는 아마 계속 국감때도 나올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역 좀 다니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조금 걱정스러운 게요. 지난 8월 달에 또 9월 초 400명 선으로 폭발했다가 지금 좀 가라앉았거든요. 100명대 유지되고 있죠. 그래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100명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추석은 안 떨어져요. 다가오는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단계에 상관없이 개인 방역 수칙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추석 고향 방문은 안 하는 대신에 리조트 방문 또 뭐 저 휴양지 방문 제주도랑 강원도가 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약이 벌써 급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광업 하시고 또 그런 숙박업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석 고향 가지 말던 거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자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네. 버텨주면은 10월, 11월, 12월이 좋아지거든요. 예? 이번 겨울을 네. 상대적으로 편하게 날 수 있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에 금모으기 한 국민들입니다. 네. 구조조정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경제 회생에 동참했던 국민들은 아닙니까? 희생해가면서 맞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만큼 이번도 그런 협력의 힘이 더 강하잖아요. 지금 방역에 저항하고 또 해방 놓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의 국민의 지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금 다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엄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동 제한 조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심경으로 임하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요즘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 그럼요. 예. 보면 식사 때만 빼고 음료수 마실 때만 빼고 마스크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네. OECD 국가들 올 상반기 그 방역과 경제 대처 OECD 국가들을 비교한 도표를 봤는데요. 네. 방역도 잘하고 경제도 경제 침체 또 뭔가 성장률 저하도 잘 선방한 나라 거의 제일 모범 국가 1등 국가로 대한민국이 지금 꼽혔습니다. 그동안에 그 미국,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특히 영국 선진국들 또 앞서 있던 나라들이 이번에 지금 경제도 엄청 안 방역도 좋아졌고 제대로 못하고
확진자도 경제 많아지고. 성장률 네. 예, 20%막 20%가 떨어지고 네. 15% 이상 추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 방역의 그 힘을 계속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일각에서는 예. 검사 수와 그 확진자 수 이걸 뭐 조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할 아니라고 수도 얘기를 없고, 했는데, 저 뭐 숫자를 조절한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뭐랄까 네. 이 세상이 업무로만 굴러가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분들은요 전문가들 이야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돌팔이 여사가 되면 안 된다. 어설픈 전문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특히 방역에 한해서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 말 좀 그렇습니다. 신뢰하면서 예, 가야 예, 되고, 예. 그 방역 당국에서도 그건 뭐 그런 얘기가 충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 이미 뭐 정리가 된 네, 이야기라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나왔던 그분들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음모론. 예. 광복절 이 집회 관련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라 예, 보세요? 이번엔만큼은 네. 부추기는 정치 세력도 이제 국민 눈치 보고 있고요. 주범 정강훈 목사? 일당들은 지금 목사를 안 보이시죠? 참 그분들 아직 어떻게 했어요? 뭐 순직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정부도 엄하게 대처할 겁니다. 원천 차단할 거고요. 네. 총리께서도 어제 또 그저께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 구상권까지 구상권까지. 왜 그런 일부의 방종을 허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또 이 방역 손실이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예, 지금 이 방역이라는 댐을 허물고 또 방역이라는 우물에 침을 뱉을 권리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안 된다고는 하셨고 뭐 경찰과 서울시 뭐 중앙정부에서도 네네. 막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난번에도 막았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 어쩌나? 지금 뭐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집회 신청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정도로 온화한 모습만 보이다가 어제는 뭐 화가 난다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멘트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중앙정부가 개천절 집회는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뚫리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개천절 집회를 왜 한대요?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집회를 한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라,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늘 주장해왔다. 그거죠. 뭐 이 북한과의 뭐 연루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연루할 지금 계를도 없습니다. 북한이 더 급해요. 지금 방역한다고 수제 복구한다고. 그렇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저는 제가 뭐 왜 이렇게 반문을 했냐면은 예,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은 우리는 일본하고도 손잡고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방역은 전 세계적인 큰 재앙입니다. 3천만 우리나라만의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침을 뱉고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고 최근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노인이 어르신께서 주변에 젊은이가 어르신 마스크 쓰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다 대고 문재인 똘마니 뭐 좀 비속어서서 죄송합니다. 고운 말 써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그래요? 저항하는 거 보면서 예. 뭐 저분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이 맺힌 게 있는가 싶은데
아주 생경한 정치 용어가 나오고, 예, 그죠? 방역하고 문재인 탄핵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요구를 하는 이 정치 세력화하고 조직화된 움직임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더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경찰보다 국민의 여론이 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 예. 경찰이 말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말려야 한다. 네. 우리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말이 와닿네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괜찮은 집회는 꼭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게 국난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그리고 국민도 하나로 뭉쳐서 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이 개천절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잘못했는데 안 듣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안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 목숨 걸고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판단은 내리고 계실 것 같고요. 개천절 집회 지금 9월 18일이니까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보면서 저희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7년 만에 탄생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서 스가 총리가 뒤를 이었는데 우리 한반도, 특히 남북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스가 정부는 아베 정부 시즌 2다. 시즌 2다. 네. 그리고 의도적 한국 회피, 무시 외교 전략을 보이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속성상 지금 아베 남은 임기를 이어가니까요. 예, 그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방장관하고. 그리고 사실 이 스가 새 총리죠. 네. 이제 앞으로 총리는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일본이 그동안에 이 정부 교대도 아닌데 그 총리 교체를 통해서 외교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베 정권하고 똑같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현재의 한국 때리기,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의 그 과거사 회피 외면 전략,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한 대한 압박, 이게 국제적으로도 별로 명분이 없고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없죠. 예, 그래서 전환을 모색을 할 건데 우리 인내심 많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또 만나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새로 가을에도 한일 간에 접촉이 있을 거고요. 연말인가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이 시기 전국에 유지된다 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의 이런 완강하고 또 일방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고 이제 그 상대방이 카운터 파트너가 아베 총리가 아니라 아베 전 총리가 아니라 스가 총리인데 스가 총리를 바라보는 뭐 시선 같은 거는 아베 전 총리의 뭐 어떻게 보면은 조종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일본 자민당 정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한계가 뭐냐면요. 그 역시 그 계파 정치도 있지만 그 정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극우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신진 인사 이 글로벌 시각을 갖고 또 좀 더 자민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인사들이 의원들이 자민당 안에도 있어요. 제가 한일
의원 접촉을 해보면은 소장파가 있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그뿐만 아니라 좀 따라가는 아하. 그런 경향도 보여서 저는 그 자민당의 속성 자체가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아주 급속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고 네.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속성이 안 변한다고 전략이 안 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태도가 안 변하는 것도 효과가 아니고요. 없는 상황이니까 전략을 바꿔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친중 친북 정부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사실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게 국내 보수파들을 장악하고 또 그 일본 내 여론에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도 중국 때리기, 북한 때리기 하면은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외부의 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 이런 동북아에서 일본의 이 요구하는 나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잘 안 먹혔지 안 않습니까? 초조감도 있었고 2018년 경우는 일본은 사실 굉장한 초조감을 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막 개선이 되고 북미 회담이 일어나고 하니까 왕따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 일본이 원하는 상황은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흐름에서 볼 때 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외교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일본에서 그런 새 정부가 네. 좀 더 개선된 형태의 또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외교 전환 또 한일 관계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뭔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해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게 마련인데 이 일본이 글쎄요, 뭐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요. 하나가 참 재밌는 게요. 예. WTO 지금 새 사무총장 이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자만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 가지고 또 국제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에서 후보를 냈어요. 제일 지금 초조해하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는 득표 전략을 갖고 있고 일본은 한국 안 된다는 지금 반대로비를 하고 있는. 근데 국제사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본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본의 외교력, 로비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장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일본이 실제로 조금 이제 민망하지 않는 조금 바람직한 외교로 전환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또 세계적 위상 이런 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 대응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번에 총선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높은 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신뢰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낙연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부보무장이시죠? 네. 중요한 역할을 실세 하고 계신데 부보무장. 실세 부보무장이신데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거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고 뭔가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그거는 뭐 정부를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공격하는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방역이 잘 되는 건 뭐 누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오늘은 앵커하고 출연자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거든요. 그동안 괜찮네요. 제가 게스트 나와서 김한정 예. 우리 의원님이 사회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댓글 보면 뉴스람람님이 정세균 총리님이 어제 화난다고 했다. 어디 모여봐라 개천절해요.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뉴가영님은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 민주당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보면 이상직 의원 뭐 이스타항공 문제나 김홍걸 의원 문제 이어 가지고 당에서도 지금 윤리 감찰단이죠. 거기에 넘겨서 사실 파악 관계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윤리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당에서. 네.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요. 의원님은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참 저 동료 의원이고 네. 우리 당의 일원인데 모진 이야기하기가 참 안 쉽죠. 네, 그렇죠. 그러나 선당후사입니다. 선당후사. 예, 또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고 또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아하. 저는 두 분 의원, 특히 저는 김홍걸 의원하고는 오랜 네.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선악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난처한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이 결단 내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말 조금 잘못하면 무슨 네. 좀 압박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당에서 뭐 논평을 하나 냈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당장 사퇴하라 뭐 이런 내용의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이해충돌 저도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아마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액수가 커가지고요. 정치를 국회의원직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하. 만약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분도 네.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뭐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반응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관계 규명을 해야겠죠. 규명을 뭐 예. 객관적으로 해 보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에 있다가 지금 환노위로 옮겼습니다. 어쨌든 옮겼는데 뭐 오늘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또 지켜보고요. 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추경 통과가 되고 금요일에는 조금 4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 상황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결 특위 위원이시니까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 또 어떤 방안이 어떤 추경안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최선의 방안이 될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항상. 의장은 또 잘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매일매일 저희들은 숫자의 가슴을 졸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진자가 이번엔 줄었나 또 하는 심정, 또 늘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 왜 그러냐면 우리 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장사, 내 직장,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이상을 우리 국민들은 잘해오셨습니다. 의료진, 방역진 잘해왔습니다. 정치인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적 판단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의원님. 추석 네. 몸은 집에, 마음은 선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집에 마음은 선물로. 이게 구호가 괜찮네요. 네. 농촌 지금 특산물들 좀 많이 주위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그런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못 가지만 정은 정말 한가득 다 담아서 선물로 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